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뉴스원. 네, 오늘 그 첫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시즌이 그래서 아마 김장들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가끔 이렇게 김장김치 먹으면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뭐 다듬어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그 모습 안에서 어쩌면 사람다운 향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썬 김치보다는 찢어 먹는 김치가 훨씬 맛있다. 네, 포장이 없는 얘기를 오늘부터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계급장 떼고 하는 인터뷰, 포장 없이 하는 인터뷰,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인 유정임이고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향기를 전해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김장하셨는지 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는 해야 되니까 타이틀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래구청장 김우령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시니까 사람의 향기 안 나십니까? 사람 냄새. 많이 나네요. 예. 표정은 안 나시는 것 같지만 많이 난다고 하시네요. 원래 표정이 이렇습니다. 원래 그러세요? 혹시 이렇게 학교 다니실 때 표정 보고 좀 무섭다 또는 인자하다 어느 쪽 얘기를 주로 들으셨어요? 뭐 무섭다, 인자하다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냥 뭐 그런 소리라. 아예 소리를 안 들으. 뭐 인간관계가 안 좋으셨던 건 아니죠?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동래구청장님을 첫 번째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이 언론사가 동래구 사직동에 있어요. 근데 이제 동래구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시니까 구의 아버지기 때문에 이래로 나오신 소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전에 뭐 네. 계급장 떼자고 뭐 또 아버지 그럽니까? 아버지 해주고 이거 예의상 예. 제가 잘 배운 집 딸이라서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네. 저희들이 뭐 집안에 기둥이셨죠. 예. 아버지 하면 기둥이란 단어 떠오르시고. 네. 실은 뭐 저도 이제 아직 60은 안 됐지만은 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많이 컸죠. 오히려 어머니가 많은 걸 그렇죠. 하시니까. 예. 아버지는 별일 안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별일 안 한 거는 진심이 아니지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멀어지기도 하던데.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 제가 볼 딸도? 때는 네. 자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래서 뭐 노래도 보면은 뭐 어머니에 대한 뭐 이런 거 많이 노래도 있죠. 좀 많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그렇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제 뭐 이런 것도 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좀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겠어요? 뭐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별 생각 없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좀 달라져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난 참 남자들 아니 이상하더라 이런 달라져야 되겠다는 네. 측면이 이제 뭐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 그 말씀. 뭐 생활을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그게 뭐 그런다고 바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쭉 가자. 예. 구청장님 이대로 쭉 가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젊은 남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젊은 여성들이 좋아라고 그렇게 살 수 뭐 없다.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데. 야, 정말 인간적인 인터뷰세요. 보통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급장이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 테마가 두 개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뉴스 얘기를 해요. 인생에 참 많은 뉴스가 있죠. 꼽아보라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가장 베스트 뉴스 하나 그리고 가장 최악의 월스트 뉴스 하나를 다루는 게 이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시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뉴스는 어떤 얘기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은 제 개인에 대한 뉴스는 언론에서 나온 게 저한테 최대의 뉴스로 네. 구청장 당선된 거라 하겠지만 재미없는 걸로 갈까봐 긴장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내가 집을 하나 내 명의로 사겠노라. 예. 아파트 15평 아파트 계약을 했을 때 그때가 저에게는 뭐 최고의 기쁨이었죠. 15평 계약.
예. 거기에 본인 이름 이렇게 딱 해. 그렇습니다. 김우룡 도장 예, 딱 찍을 예, 때. 예. 와. 그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1,700만 원인가 이랬거든요. 아, 그 당시지요. 예. 1,740 뭐 몇만 원 정도. 그때 뛰어날 걸 아닌가? 그때 월급이 또 적었겠죠. 아니요. 그때는 아파트가 100만 원이 아니죠, 평당. 아, 그래요. 예. 야. 89년도. 네. 예. 89년에. 예. 그때 그 감격. 집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 조금 그 당시에 국민주택기금 대출 450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나서 네. 요즘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보면 이제 타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당시 흔히 말하는 이제 돌로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이런 말 쓰면 좀 그한데 이게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예, 하세요. 네. 예. 네. 흔히 말하는 도끼다시라 그러죠. 아, 예, 할 수 없습니다. 예. 도끼 다시 자막 좀 넣어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건축 용어.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전층이 이제 제가 15층 아파트의 14층 14호를 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출입하면 안 되는데 짓고 있는 동안에는 네. 살짝 숨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올라가 그렇죠. 이 도끼다시 하는데 막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도 사사사 피해가지고 14층까지 올라가는데 야. 그 뭐 백두산 올라가고 네.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가볍게. 예. 사실 14층이면 숨 엄청 차거든요. 그것도 그게 뭐야? 뭐 계단을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거리도 더 먼데. 예.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그 기쁨이 너무 좋으셨던 거군요. 내 집이라는 것보다 생애 첫 내 도장으로 계약을 한 집 그거죠.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떤 기분이셨을지 막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내 집 있어요? 우리 PD들? 아유, 여긴 있네. 부모님 도와주셨어요? 저런 솔직하네요. 집 있어요? 없네요. 예. 집 있어요? 없죠. 청년들이 사실 집 마련 어려워서 장가 못 간다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제가 제 이야기 하다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장가 못 가는 이런 시절은 이제 좀 지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 물론, 내 집 마련을 하고 꼭 내 집 마련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임차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는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1억 그 무이자로 네. 신혼 부부에게 준대요. 대출을 준대요, 1억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제가 그리고 네. 또 더 중요한 더 거는 중요한 거. 이제 그 이후에 출산을 하면은 네. 또 2년 그 대출을 5년 무료 5년 동안 무이자인데 또 연장을 해준답니다. 아우, 계속해서 출산을 하면은 예. 평생 무이자로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오. 설 수 네. 있는 그럼 2년씩이면 20년을 살려면 아이를 10만 낳으면 그러면 지금 집에 올라가겠네 1억보다는. 그게 좀 걱정이지만. 거기다가 네. 자녀 다자녀 가정이 되면은 네. 또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요즘 그리고 그렇죠. 육아는 또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서 도장을 찍었던 우리 사실 도장을 여러 군데 찍죠. 남의 빚보증도 서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가장 빛나는 도장을 찍었던 그 집이 마음에 든든한 토대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5병이 방이 두 개 정도 나옵니다. 2개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 주방 조그만하고 거실 넣고 네, 거실 화장실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 조금 큰 방 이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평 그 당시 15평이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한 1,500평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뻤죠. 기뻤죠. 네, 당연하죠. 사실 남의 주머니에 10,000원보다 내 주머니에 10원이 더 기쁩니다. 인생이. 좋은 뉴스 들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반도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딱 짧게 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월스트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인생의 최악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생각하셨던 내 인생의 최악의 뉴스. 역시 뭐 제가 일단 뭐 구청장을 하고 있고 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 네. 또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낙선과 관련된 그 얘기입니까? 쓰라림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인생에 센스 있으세요. 가장 제가 지금도 예.
제 마음속으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게 저는 좀 남다르게 이제 어머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네. 또 돌아가신 계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6개월 사이에 네.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쉬움에 1년을 제가 저도 뭐 그날 쓰러지기도 했고요. 1년을 제가 산소를 실은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와, 예. 상상 못했던 그런 일이 닥치시니까 더 하셨군요. 그렇죠. 상실감이. 아무래도 이제 이별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준비할 아직도 시간이. 네.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막내십니까? 이제 형제인데 제가 막내죠. 둘째고. 예. 저도 아들이 둘인데 이 큰아이에 대한 제 마음과 작은아이, 막내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뭐 이쁨의 정도는 똑같겠지만 아마 어머님이 막내 아들에게 주셨던 느낌은 조금 다르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장면 중에 뭐 집밥을 맛있게 차려주셨다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성을 함자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영화 뭐 이렇게 해주셨던 어떤 모습? 네. 물론 성장할 때의 그런 부분들은 파노라마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서울에 병원에 잠깐 계실 때 제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도하셔가지고 중환자실로 가신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서울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갔을 때 본인께서는 의식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도 네. 저보고 밥을 먹었나. 그래서 밥 먹었나. 여기 이걸 내려가서 먼저 챙기시는. 밥부터 먹어라. 이런 그러한 마음이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 돌봐주시고 한 여러 장면들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은 그게 막 온통 제 마음이나 머릿속에 지금 잠겨 있는 거죠. 네. 그게 함축된 어머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인 림태주 씨가 쓴 어머니의 편지라는 그 시를 보고 저도 막 울었거든요.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맙고 영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땅 모든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잘해줘도 미안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으시고 늘 그러시죠. 막 그렇죠. 나는 효자야.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효자여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걸리세요? 이걸 좀 해드렸으면 싶었는데 못하신 거? 좀 이제 평소에 한 번씩 제가 차남이고 둘째다 네. 보니 제가 이제 급여를 받으면은 늘 네. 조그마한 걸 네. 그 외에는 우리 통장에 안 들어가고 예. 이 월급봉투 현금으로, 세서 줬죠. 그럴 예. 때는 조그마한 걸 사서 이제 가고. 아니, 국장님 이렇게 외모보다 굉장히 다정하시네요. 근데 네. 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오면은 조금 더 같이 맞아요. 있기를 원하는데 네. 제가 같이 이래 많은 시간을 못 보낸 거 그게 이제 상당히 마음이 아직도 좀 죄스럽죠. 좀 더 앉았다 가라 해도 네. 또 뭐 가야 된다고 나오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 그래가 이제 이게 진짜 실한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것도 뭐 되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네네. 우리 어머니 2001년 12월 29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예예. 한 몇 년 전에 제가 돌아가신 지도 좀 오래됐지만은 저녁에 이제 어느 장소에서 있다가 어머니란 남진 노래를 한번 부르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술을 한잔하고는 이제 그때 제가 산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소를 네. 새벽에. 술들 한잔 하셨고 어머니도 막 뭉클 그립고 그 새벽에 양산에 계신데. 양산.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참
좀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차에 제가 차를 가져간 건 아닌데 네. 같이 간 사람이 차를 이제 태워주고는 그 차가 네. 기름이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좀 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동 끄고 나서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못 내려와가지고요. 어머님이 붙잡으신 걸까요? 내 아들 조금 내 옆에 두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래 비상급유를 하는데 비상급유 하러 온 분들은 산소 올라오라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새벽에 예. 산소에. 네.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경우에 또 혼자도 산소도 자주 가고 지금도 실은 좀 그래야 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묘소 네. 가기 전에 네. 어머님 산소, 아버님 산소를 한번 들렸다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금 힘들고 할 때는 뭐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가고 그래 합니다. 네. 예. 참 자식으로서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도 그렇지만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묘소에 가서 딱 이렇게 어머니 마주하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하세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냥 뭐 그냥 앉아 있으면은 뭐 편안하고 어찌 보면은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저 뒤에서 참 좀 울이 되어 주신다. 그 느낌이 있으신 거군요, 가실 때마다.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이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 이렇게 귀등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작 다가오고 나면 그때 그 후회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늘 계실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잃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생각하시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안받을 곳이 있다라는 거, 영원한 내 편. 저는 가끔 엄마 생각하면 그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할 때 어머니만큼은 내가 틀렸더라도 정말 고무신짝 벗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분이 아닐까. 그리고 돌아서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더라도 세상과 좀 이렇게 맞서주실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전 제가 엄마인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세상 뭐 다른 분들에게 맞서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를 꾸짖죠. 괜히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예. 괜히 얘기했습니다. 네, 얻을 게 없었나요? 그렇게 뭐 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네. 지금은 우리 이제 뭐 캥거루 속이라 뭐 이런 표현도 합니까? 그렇죠. 이제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하는. 근데 그때는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학교에서 뭐 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꾸중 들었다면 집에서 더 꾸중 듣죠. 그게 차이네요. 그러니까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래 하는데 요즘은 애들이 뭐 학교에서 뭐 조금이라도 그 선생님에게 흔히 말하는 뭐 구타를 당했다. 네. 폭력이 아닌데도 뭐 선생님 자랑에 이제 매질을 좀 했다. 이랬을 때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잖아요. 맞네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흔히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집에 와서 더 맞죠. 더 맞죠. 네가 뭔 학교에서 일을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그러냐. 그래서 그랬네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보다는 네. 가르침을 주는 역할 아니냐. 더 잘하라. 오늘 계속 그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셔서요. 저도 엄마의 컬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뉴스원. 오늘은 동래구청장 김우령 구청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계급장 떼고 하는 인터뷰 편하셨죠? 벌써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어디 가나 하는 뻔한 얘기 안 하셔서 너무 좋으셨죠? 좀 시간이 좀 짧네요. 뉴스 원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저 너무 공감했습니다. 도장을 멋진 일을 찍을 수 있었던 기쁜 일, 그리고 네, 상상할 수 없는 어머니를 잃는 아픔. 네, 이 두 가지 얘기는 정말 가슴에 늘 남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장갑이 필요하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장갑이 주는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생각한다면 이 주위에 거창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지만 주변에 참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인터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를 불러줘서 더 고맙습니다. 여기 아버지니까. 예, 또 제가 인사말 한마디 넣었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예. 아, 애쓰셨습니다. 네.